미국마저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외국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 당국은 다른 나라처럼 입국 원천 금지나 이주 강제 자가격리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신규 환자 중에 10% 가깝게 해외 유입 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면 될수록 유입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좀 입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가 지금 이 주제로 짚어본, 이 부분 주제를 짚어본 이 속보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미국이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어느 정도 수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간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유학이나 취업, 이민처럼 이제 그 장기간 가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고 예. 관광같이 짧은 기간에는 우리가 한미 간의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 90일간의 짧은 여행은 지금도 그 에스타 비자가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항공편이나 여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유학, 취업,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출장 여기에 대한 비자를 발급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그 미국 국무부는 2단계, 3단계, 4단계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국가는 모두 포함했다고 하니까 꼭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하고 경북 청도 뭐 이런 지역이 4단계 여행 금지 구역으로 그렇죠,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3단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대사관 측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유럽의 어떤 국가들은 어떻게 되나 하니까 구체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중에 발표가 날지 모르지만 원칙에 따른다면은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도 일단은 비자 인터뷰가 중단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러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왜냐하면은 지금 새 학기에 들어가는 유학생들은 이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거는 상황이 좋아지면 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어떤 정책을 한번 시행하면 그거를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에 가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행은 되는 거고요. 유학, 취업, 정규 비자 업무는 미국도 중단을 했습니다. 하정대 국장, 다시 저희가 준비한 걸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역유입 바이러스 경로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5명이 늘었어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고 통칭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 확산까지 됐느냐 하면 코로나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오히려 유럽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매일 1명에서 5명까지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0시 기준으로 5명, 하루에 5명이 이렇게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까지 총 60명입니다. 60명 중에 중국인이 16명, 그리고 유럽인이 절반에 해당하는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환자들이 나오고 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만 해도 31,506명. 그 다음에 스페인 10,000명 넘고 독일도 9,300명, 프랑스도 7,700명.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완전히 팬데믹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중국 사람을 막는 것보다도 유럽 사람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오늘 한번 법무부에 직접 물어봤어요. 예. 외국인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 17일에 들어온 사람 중에 8,400명이 입국자인데 8,400명. 예, 그중에 외국인이 약 2,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예.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2,000명 넘는 사람을 우리가 강제격리를 14일 하기도 어렵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다 그 사람을 전원을 상대로 또 확진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입국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것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병을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정대 국장 말도 뭐 법무부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왜 계속해서 원천 입국 봉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장혜철 평론가님 이 공항에서
분명히 미국을 다녀와서 물론 우리 국민입니다만 돌아왔다가 공항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네, 60대 군산에 거주하는 부부가 지난 2일에 출국해서 자녀가 머무는 미국 맨해튼, 뉴욕을 다녀온 거죠. 14일에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 검역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15일이 되자 기침과 오한이 발생했고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자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입국해서 군산까지 가는 동안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선별진료소 외에는 다른 지역사회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증상인 상태로 입국했을 때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들을 걸러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루나 이틀 지나서 확진이 되게 되면 이분들과 다르게 그동안 지역사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입국할 때 증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어요. 규정대로라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검역소에서 격리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분 그냥 자택으로 보냈어요. 집에서 기다리라 하면서. 이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특별관리 체계조차도 규정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도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또다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한 입국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전면적인 입국 차단이라는 방법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으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걸러내는 그런 대책을 우리나라는 취해왔고, 일단 지금 현 상황은요. 이도원 의원님. 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맡고 있는 게 제한이든 금지든 3분의 2 정도 되잖아요, 전 세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계속 주장하는 원천 봉쇄라든지 외국인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거를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처음에 이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그 고위험군의 차단은 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유입을 막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가지고 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여야 대표들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막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하정대 국장도 설명을 했지만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그다음에 유럽에서 오는 외국인이 다 섞여가지고 그 감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제 늦은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그 특별 입국 절차로만으로는 지금 그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14일 자가격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외국에서 오는 그 외국인들을 입국을 완벽히 막는 거는 개방적 조치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2주 강제 격리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지금 유럽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무증상 감염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자기는 감염이 어떻게 됐는지 본인은 모를 경우가 더 많죠. 이런 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냥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앱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들어올 때 자가격리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 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입국금지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많이 빗장을 걸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다음 거 볼게요. 지금 페루하고 필리핀이 이렇게 지금 봉쇄 작전을 펴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교민들이 지금 필리핀에 6만 명, 페루도 국경 포함해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저 페루나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이 여건이 되어서 과연 제대로 된 숙소는 제공받으실까? 음식은 제공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강경화 장관이 뭐 백방으로 뛰어다닌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BBC 인터뷰를 내세우면서 강경화 장관을 또 칭송하기 바쁜 그런 여론마저도 인터넷에 보이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할 일, 입국 제한 푸는 것이 어렵다면 저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처하게 된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전세기를 이용하든 해당 당국의 협조를 받든 빨리 우리나라로 원하시는 분들 귀국시킬 수 있는,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나라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들을 저대로 방치하고 나서 우리가 뭐 민주적인 방역 절차니 외국의 찬사를 받았다느니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결국 국가가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외교 역량을 해외에 발이 묶인 국민들을 송환하는 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비자, 정규 비자 중단 조치와 글쎄요, 우리도 입국 금지 조치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 목소리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